근데 내가 아니 도대체 워홀녀를 왜 걸러야 하는 거야. 이 방을 외국인과 연애하면 어땠습니까? 뭐 영국인이랑 연애 문화적 차이? 솔직히 말하면 연애를 하면 영어가 는다? 달랐다? 헤어진 이유는 안녕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사실 이사한 지는 거의 3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한여름인데 너무 더워요. 일단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밴쿠버에서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와 더불어 이사를 왜 하게 됐고 그 이유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너무 더운데? 월세 구하는 거, 밴쿠버에서 월세 구하는 게 한국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집이 나은가 저 집이 나은가 위치는 어떻고 가격은 어떤가. 가장 다른 점은 당연히 이제 월세겠죠. 월세가 비쌉니다. 이 방을 155만 원 정도? 1,550불 조금 더 내요. 이제 유틸리티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공과금이죠. 이 집을 구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일을 두 군데 다닙니다. 하나는 호텔이고 다른 하나는 스킨 클래스인데 거기서도 이제 서버로 일을 하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간에 있어요. 여기가 저희 집이면 이쪽으로 가면 제가 호텔 15분 정도 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제가 세컨 잡 한 15분 조금 덜 걸려요. 한 10분 정도?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기에 최고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두 군데 다 다운타운에 있다 보니까 다운타운에서 집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1,560불을 지불하면서 이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다른 점은 진짜 면접을 보거든요. 내가 이 집에 나 들어올래 하겠다고 해서 아무나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요. 월세 현재 이사하기 전에 어디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밑에 reference라고 해서 전에 같이 살았던 룸메 정보까지 같이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보러 다닐 때 저는 아무래도 가장 컸던 게 아파트에 살고 싶었어요. 물론 주택도 조금 보러 다니긴 했는데 주택은 일단 좁고 너무 건물이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청결한 느낌이 많이 안 들어서 저는 아무래도 돈을 조금 더 내고 나는 깨끗한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저는 아파트로 왔고요. 다른 주택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그렇게 신청서를 받습니다. 오늘도 뷰인 갑니다. 여기는 제가 호텔에서 일하는 데서 4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렌트가 엄청 싼 거예요. 크레이키스트인가 거기서 봤는데 방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고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또 난 실망하기 싫기 때문에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지금. 일단 가볼게요. 다 좋은데 다 좋지 않은 건가? 건물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렌트는 또 엄청 싼 거예요. 1,080불이고 유틸리티랑 다 포함. 근데 이제 런드리 룸은 빌딩 커뮤널이고 그래도 이제 내가 살기 나름이고 화장실도 일단 너무 깨끗해서 좋았고 1,080불이면 내가 지금 내는 것보다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제가 가고 싶은데 두 군데서 이제 연락을 주겠다고 한 날이거든요. 몰란가 모르겠는데 줬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렌트가 싼 게 좋긴 한데 오래된 데서 못 지내겠어요. 그리고 막 그 너저분한 거 막 너저분해요 집이. 그래서 막 그런 거 보기도 싫고 여튼 집 구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집 구하시는 분들 인내를 가지고 꼭 원하는 데 가시길. 제가 전에 이제 같이 살던 룸메 번호를 적었는데 그 룸메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야, 너 이사 가냐면서 전화가 왔다. 내일 아침에 뭐 문자도 하고 전화까지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다. 내가 이 집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책, 제 월급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서버다 보니까 제가 팁은 현금으로 받거든요. 세컨잡은 페이책에 팁이 포함돼서 나오지만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무래도 호텔에서 받는 팁이 페이책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제가 팁을 얼마 받는지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월급이 아니고 2주급 이 이렇게 나오니까 2주급은 이렇게 되고 저금, 세이빙 얼만큼 있는지 현재 모아둔 돈이 얼만큼 있는지도 봅니다. 그래서 내 페이책, 잔고 상황 살벌하죠. 보통 이거 두 개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번 집에 들어올 때는 제가 1년에 얼마 썼는지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카드사에 들어가면 그 트랜잭션이라고 내가 1년 동안 얼마 썼는지 그 소비 내역이 쫙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나의 페이책과 내 소비 그거를 조금 비교하고 싶었나?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는 곳에 전화를 합니다. 비브로가 거기 일하고 있는 것이 맞냐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님이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를 안 받으신 건지 이 매니저랑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신 거예요. 집주인분이. 그래서 내가 매니저랑 얘기해볼게 했더니 매니저님이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를 안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일하는 호텔 레터를 주셔서 그걸로 저는 대체했습니다. 조금 까다롭죠. 아무래도 밴쿠버가 물가도 너무 높고 월세도 내는 돈이 7, 80만 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아까 전에 공사 그리고 이 공간은 아까 전에 이제 주방에서 들어왔을 때 조그만한 테이블 있던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더운데? 그리고 제가 이사한 이유는 전 남자친구랑 같이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워홀을 오다 보니까 다른 워홀 하시는 분들 영상을 많이 봤는데 거기서 댓글에 워홀녀는 걸러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도대체 워홀녀를 왜 걸러야 하는 거지? 나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또 여기서 내 꿈도 찾아보고 싶어서 내 딴에는 열심히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워홀녀를 걸으라는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댓글이 달릴까 혹여나 저희 부모님께서 또 그 댓글을 보시고 많이 노여워하실까봐 조금 많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떳떳하니까요. 캐나다 자체가 연애를 하고 조금 그 관계가 진지해지고 우리가 관계가 돈독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보통은 거의 다 동거를 합니다. 그 기간은 그 커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뭐 내 파트너랑 같이 살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어서 동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더운데? 외국인과 연애하면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 전 남자친구는 영국인이었고 밴쿠버에 산 지는 한 8년 정도 된 사람이었어요.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났고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연애를 하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문화적 차이 별로 못 느꼈어요. 아무래도 캐나다가 다문화다 보니까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들어온 문화가 캐나다 문화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를 받아들이는 그 오픈마인드가 엄청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제가 문화적인 차이를 못 느꼈던 이유는 일단 개방적이다. 그래서 뭐 영국인이랑 연애한 거 어땠어요? 한국인이랑 많이 달라요? 라고 물으시면 크게 저는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가장 큰 거는 언어겠죠. 사실 초반에는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워홀 1년차 때는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오면 8시간 동안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가 얘네 말을 다 들어야 하지라는 이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집에 오면 진짜 기진맥진인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어요. 진짜. 데이트를 할 때도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영어도 영어인데 억양이 셌었거든요. 그 영국인 억양이 있었어서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거의 3개월 동안 썸을 타고 3개월 이후에 이제 우리 오피셜, 우리 데이트합니다 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말을 했었는데 그 전 남자친구랑 내가 영어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된다. 아무래도 너랑 나랑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제 짱친이 되는 거고 제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일 텐데 나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둘째 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의 마음을 진짜 마음껏 얘기하지 못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남자친구 자기는 7년 동안 여기 살았었고 나의 지금 친구들은 한두 명 빼고는 다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인데 내가 지금까지 그 친구들이랑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너가 여자친구가 된다고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다를 게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너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해줘서 해볼만 하겠군. 그러고서 진짜 대화 많이 하고 진짜 구글링 해가면서 챗GPT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이렇게 바꾸면 맞아? 이거 캐주얼하게 어떻게 표현해? 원어민들은 뭐라? 진짜 영어가 많이 늘긴 했어요. 솔직히. 연애를 하면 영어가 는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연애를 잘 했죠. 한 6, 7개월 때쯤에 제가 한국에 돌아갔다가 이제 오려고 했었어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연장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공표가 된 게 아니었고 연장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약간 왔다 갔다 했었던 그래서 내 비자는 지금 끝나가지. 그러면 학교를 가야 하는데 아니면 LMIA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LMIA 면접까지 보고 트라이얼도 했었어요. 그때 진짜 저를 안 뽑아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히 다 떨어지고 워홀에 문이 열려서 워홀을 다시 신청을 바로 했죠. 잘됐다 이러고서 남자친구가 혹시 한국 가서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너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어떨까라고 먼저 물어봐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연애할 때 같이 사는 건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리고 또 나 혼자만의 시간도 엄청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동거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뭐 혹시나 저의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거한다는 사실을 이미 밝히기는 했어요. 남자친구랑 커먼러를 같이 준비를 하려고도 했었고 사실 남자친구도 제 비자가 안정적이지 못한 거를 되게 불안해 했었어서 너가 혹시 나로 인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유와 같이 있고 싶다 해서 이제 요래저래 해서 이제 동거를 같이 하게 됐는데 결국은 헤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김에 헤어진 이유도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면서 제가 어떤 점을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너무 더운데? 헤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향하는 목표는 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목표 이루기 위한 방식이 서로가 너무 달랐다? 사실 그런 얘기도 썸을 탈 때부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잘 맞겠구나. 왜냐면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꼭 이루고 싶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해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조금 현재는 놓치고 가야 할 게 있다면 그건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건 내가 희생을 해야지 라는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워홀 온 것도 같은 취지겠죠. 한국에 있었으면 영어도 그냥 곧잘 했겠다. 큰 회사는 아니더라도 회사 다니면서 돈도 열심히 모아서 기타 등등 지금 갖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영어권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돈 모으기를 과감히 포기하고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조금 놓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그게 목표한 바라면 그걸 포기해도 괜찮아라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반면에 전 남자친구는 아니 근데 그 목표에만 너무 열중이 되어 있다면 소확행이라는 게 뭔데? 소확행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네가 목표를 위해 정진하면서도 이런 소확행을 조금씩은 누려야 너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거지 않겠냐. 너무 그 목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소확행을 누리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게 남자친구의 뜻이었어요. 솔직히 이해에 너무너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체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사람이 여유가 없긴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도 캐나다에 오면서 다들 약간 take it easy 하고 약간 relax, it's okay, everything's fine 요런 마인드다 보니까 그거에 제가 너무 홀려서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다툼을 할 때마다 항상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분과 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나는 조금 더 힘들어도 가보자에 조금 집중이 되는 반면에 그 전 남자친구분은 힘든 것도 좋은데 현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나는 약간 현재도 현재지만 미래를 조금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남자친구는 미래도 미래지만 현재를 조금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 가장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대화도 정말 많이 하고 그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었어야만 했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서로가 서로의 의견만 제시만 했던 거죠. 서로가 그 해결 방안을 이제 만들었어야 했는데 저희는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이래. 그러면 내 생각은 반대로 이거야. 나는 반대로 이렇게. 이 티키타카가 생산적이지 못했다. 굉장히 에너지 소모만 되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나. 근데 너무 더운데? 그래서 이거를 문화적 차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문화적 차이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그냥 가치관이 조금 달랐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문화적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를 보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택을 내릴 때마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졌는가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지, 오로지 내가 자란 환경은 이래서, 제가 자란 환경은 이래서 요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만약에 겨울이 계속 있었다면 저는 진짜 한국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형수와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 같이 사귀고 있음에도 너무 지독하게 외롭고, 이런 감정만 앞세워서 제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후회를 너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일기에 그렇게 쓰겠죠. 내가 왜 그렇게 감정만 앞세워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홧김에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을까 라며 후회를 할 걸 알기에 야금야금 모아둔 돈을 불사지르러 학교를 가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람 사는 얘기 간략하게 나눠봤는데, 혹시나 이제 워홀을 하거나 워킹홀리데이를 오려고 생각 중이시거나 워킹홀리데이를 연장을 해야 하나, 아니면 캐나다에 눌러 살아야 하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저처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그 고민 같이 나눠주세요. 솔직히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맞죠? 오늘은 그렇게 제가 집을 어떻게 구했고, 이사는 왜 하게 됐으며, 남자친구랑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학교는 어떻게 돼갔는지 등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세요.